예, 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오사부의 상견지명의 오사부입니다. 예, 오늘 시장도 양시장 모두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은 0.78% 상승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급등이 났어요. 급등. 예, 2.15% 급등이 나왔습니다. 양시장의 등락 종목을 좀 보시면 코스피 시장은 0.78% 물론 상승이긴 하지만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상승 종목이 807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이 100 종목도 안 돼요. 95. 그리고 코스닥도 뭐 지수가 저렇게 좋았으니까 뭐 압도적으로 많겠죠. 상승 종목이 1180 종목에 하락 종목이 216. 예, 오늘 양시장 모두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저께랑 어제 시장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면서. 근데 오히려 오늘 시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는. 예,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하락 종목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오늘 시장이 느낌적으로는 오늘 시장이 요번 주에서는 가장 좋지 않았나.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 지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예, 그리고 오늘 시장은 또 상승이 나와서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2800을 걱정하던 게 화요일 날이었죠. 예, 화요일 날 2800이 혹시 깨지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단 3일 만에 시장 지수가 2970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2900에 대한 지지 라인은 우리가 또 확보를 한 셈이죠. 예. 그런데 시장이 3050을 돌파하고 넘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3가를 연속으로 시장이 좀 강하게 튀어 올라와 가지고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뀐 거는 맞는데요.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시장이 3050을 넘어가기는 현실적으로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그 임시 예산안, 예, 그게 하원을 통과했다고 지금 뭐 뉴스가 나왔었어요, 아침에. 근데 중요한 건 상원이죠, 상원. 예, 아마 한 방에 통과되지는 않을 거예요, 상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뭐 정치적인 이해득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잡음은 발생을 할 겁니다. 부채한도 협상. 예. 그래가지고 물론 예상을 깨고 상원에서도 그냥 한 방에 통과가 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확률이 상당히 낮다. 예, 분명히 상원에서는 좀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런 말들이 좀 나올 거예요. 뭐 디폴트 위기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미국이 그런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뭐 60몇 번인가 70몇 번을 했다고 그러죠. 단 한 번도 디폴트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게 되면 난리 나는 거죠.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 행정부가 올수업이 되면 이건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예, 디폴트에 빠진다는 건.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뭐 정치인들 머릿속을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부분 좀 발생할 수 있지만 네, 미국 정부가 미국이란 나라가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은 제로는 아니지만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음 주나 다음 주부터 다음 주 후반부터는 미국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좀 흔들리겠죠? 예. 그거를 잘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어찌됐든 시장은 오늘 뭐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2970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데 시장 수급 좀 잠깐 좀 볼게요. 네, 시장 수급을 보시면 그저께 12월 1일 날 외국인이 9,400억을 매수했어요. 9,400억. 9,400억을 매수하고 어제는 8,9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매수가 급격히 줄었죠. 1,566억. 그리고 금융투자 쪽으로 보시면 매도가 크진 않았어요. 크진 않았는데 어제보다는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그것도 오전장에는 금융투자가 1,000억 원이 넘게 매도를 했었어요. 2,000억 가까이 매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장 후반에 들어오면서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금융투자 쪽으로 매도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게 한 1,000억 원 정도예요. 요게.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이 더 상승을 만약에 하게 되면 금융투자 쪽으로는 매도 압력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연기금도 아마 시장이 3천 부근에 도달을 하게 되면 연기금도 제가 봤을 때는 연기금도 매도를 할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러면 지금 2970이라고 잡고 2970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외국인밖에 없어요.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끌어올려 주지 않는 이상 금융투자를 비롯한 기관 쪽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해가지고 3천을 돌파한다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를 쭉 이어간다고 해도 3050까지는 끌어올리기 좀 힘들 거예요. 왜? 기관 쪽에서 다 매도를 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시장 지수가 한 3000 정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시장이 3천 부근까지 갔는데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산다 그러면은 줄일 이유가 없죠. 줄일 이유가 없지만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보면 답 나오겠죠. 그때 기관 쪽 매도가 좀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도 한번 좀 감안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오늘 뭐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지금 양쪽에서 다 매수가 들어와서 오늘도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비교적 강하게 좀 상승 마감이 됐죠. 그러면은 시장은 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후반부터는 동영상 길이가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부터는 동영상 길이가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좀 볼게요. 종목. 첫 번째 종목은 팜스코. 팜스코인데요. 조금만 크게 해서 보죠. 팜스코가 오늘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2%대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 어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만약에 팜스코가 상승이 나오면 이 종목은 좀 이제 좀 그만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월요일날, 화요일날 11%가 넘게 좀 빠졌어요. 이틀 합쳐서. 그런데 그거 좀 다 복구가 됐죠. 기관적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좀 복구가 됐고, 근데 오늘 투신 쪽으로 보시면 매도 좀 볼까요? 매수 규모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2,000주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좀 많이 줄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이 종목을 만약에 혹시 갖고 계시다면 이 종목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팜스코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더 갈 수도 있는데요. 투신 쪽 매수가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는 건데
21선 부근에 왔으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21선 부근에서는 맞고 떨어질 확률이 좀 높기는 하죠. 예, 기술적으로만 보면 예, 이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예, 이 종목은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팜스코는 이제 뺄게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신성통상인데 예, 오늘 아침에 5%대 갭상승이 나와가지고 장중에는 11%가 넘게 좀 상승이 나왔었어요. 예, 시작은 5.49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고가가 12.4%까지 좀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좀 꾸준히 보자고 했죠. 예, 왜냐 여기 기타 오늘 기타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왔어요. 매도가 한 16,000주 정도 좀 나왔는데 기타 쪽으로 들어오는 매수 물량이 최대 주주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대 주주가 거의 매일 이 종목은 쓸어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져가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타 쪽 최대 주주가 매수하는 거를 제외하더라도 기관 쪽에서 오늘 거 빼고요, 오늘 거 빼고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기관 쪽에서 6일 연속으로, 6일이 아닌 7일이죠 7일 연속으로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은 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긴 하지만 외국인도 여기 11월 24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보면 외국인도 매수는 매수예요. 개인만 주구장창 팔죠. 개인들만 개인 쪽 보시면 여기만 쭉 팔았죠. 11월 24일 이후로.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 종목이 좋지는 않지만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보시면 사모펀드 쪽으로 대량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50만 주가 넘게 들어왔고, 뭐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쪽에서도 7만 주 넘게 들어왔으니까 뭐 적게 들어온 건 아니죠. 그리고 외국인이 14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와서 오늘 약 80만 주 정도를 메이저들이 매수를 하면서 이 종목을 급등을 시켰습니다. 이 종목 처음에 말씀드렸던 당시로 들어가면 참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딱 여기니까 21선 밑에서 한번 급등 나오고 윗골이 단 다음에 계속 음봉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긴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전부터 최대 주주하고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던 종목입니다. 매수를. 예, 그러니까 뭐 요 부분이 딱 지나니까 바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죠. 예, 앞으로도 종목 같은 거를 이제 뭐 스스로 찾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보시면 뉴스는 한번 꼭 좀 한번 보십시오. 이런 뉴스가 있는데 뉴스 같은 거를 꼭 좀 한번 보세요. 예, 얘네는 보면 최대주가 오늘도 뉴스가 나왔죠. 13만 주 또 매수를 했다고. 뉴스 같은 걸 보시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요, 우리가 그 주식 강의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증자나 감자 혹시 그런 게 있나 한번 보시고, CB나 BW가 발행한 종목이었나 아니었나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사주랑 지분 변동 요 정도까지는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뉴스를 보시면서 그냥 뭐 차트만 보고 이 종목은 좋은 것 같다 안 좋은 것 같다 뭐 그래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그래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좀 더 좀 확인 차원에서 내가 뽑은 종목이 어떤 악재가 잠재된 악재가 있는지 아니면 드러난 악재가 있는지 그런 걸 보시려면 일단 뉴스는 한번 쭉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기 뉴스 창을 보시면 검색란이 있어요. 검색란, 여기 검색란 여기다가 치시면 돼요. 뭐 BW, CB나 BW나 뭐 자사주, 뭐 지분, 뭐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딱 치면 거기에 대한 게 다 뜹니다. 종목들이. 예. 그 신성통상은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볼게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좀 보고 있는 거니까 신성통상은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보고 이런 식으로 갔을 경우에
예, 이런 식으로 갔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예, 한번 끝까지 한번 추적을 하면서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종목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것도 추천주는 아니에요. 네, 추천주는 아닌데 이 종목입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8월 6일 날 상장이 돼가지고 지금 쭉 처음에 쭉 올랐다가 밀려가지고 옆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이죠. 옆으로 옆으로 흘러가는 모습인데 이 종목의 수급을 보시면요 상당히 좋습니다. 예. 여기 외국인도 뭐 강하게 지금 매수하는 중이죠. 외국인도 강하게 매수하는 중이고 기관도 최근에 조금 매도를 했지 쭉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상황이에요. 오늘도 외국인이 43만 6천 주 정도 좀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쪽에서도 13만 4천 주 가량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3.85%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왜 말씀을 드리냐, 앞으로 이 종목이 더 갈 거다 아니면 안 갈 거다 그런 걸 떠나서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종목이 8월 6일 날 상장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우리가 상장이 됐을 때는 보예수 물량이라는 것이 있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장 이후에 일반 주주들, 일반 개인 투자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물량을 묶어 놓습니다. 상장 이후에 15일 동안 못 파는 물량, 그리고 상장 이후에 한 달 동안 못 파는 물량이 있고요. 3개월 동안 못 파는 물량이 있고 6개월 동안 못 파는 물량이 있고 1년 동안 못 파는 물량이 있어요. 락업 물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15일 요때 풀리는 물량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데 물론 영향을 주긴 주죠. 근데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15일짜리는. 그리고 한 달짜리는 영향을 조금 줍니다. 한 달짜리는 물론 종목마다 좀 틀리긴 해요. 물량이 얼마큼 묶고 있냐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그 보유예수 물량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 언제부터냐? 3개월 후부터입니다. 3개월 후. 근데 이게 상장이 8월 6일에 되단 말이에요. 오늘이 12월 3일.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보유예수 물량이요. 12월 8일 날 풀립니다. 12월 8일 날. 12월 8일 날 풀려서 양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파악한 걸로는 뉴스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늘 8일 의무 보유 확약이 해제되는 보유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기관 투자자 보유 물량은 총 506만 몇천 주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장 주식 대비 1%가 넘는 규모예요. 500만 주가 풀려요. 500만 주가. 이 종목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넷마블이 갖고 있는 물량이 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뭐 지금 넷마블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아마 좀 넷마블 물량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들이 좀 많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 12월 8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게 물량이 500만 주가 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공모가가 얼마였나요? 카카오페이의 공모가가 지금 찾아보는 거는 조금 공모가가 39,000원 39,000원인 말이에요. 39,000원. 그러면은 8일날 풀리는 그 보유예수 물량 500만 주도 39,000원짜리겠죠. 당연히 공모받은 물량이니까. 현재 주가가 67,000원 50%가 넘습니다. 당장 갖다 팔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는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수를. 왜냐면은 물론 뭐 12월 7일 날 팔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전에 물량이 나옵니다. 12월 8일 날 떨어질 것 같으면 그 전에 물량이 다 나와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 물론 그 보유에서 물량이 풀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들이 안 팔고 갖고 있으면 안 떨어지겠죠. 예, 하지만 일단 500만 주가 넘는 물량이 시장에 출회가 된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좀 하방 압력은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뱅크를 한번 좀 볼게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 5일, 6일이죠. 예, 6, 7, 8일 정도는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예, 이 종목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예, 보유해서 물량이 풀렸을 때 주가가 어떻게 가는지 예, 그거를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죠. 그리고 8일날이 아니라 6일날, 7일날은 또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시장이 뭐 3거래일 연속으로 좀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와가지고 예,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저도 기분이 좋은데 이제 슬슬 대비를 하셔야 돼요. 대발락에 대한 부분, 예,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슬슬 생각해 볼 때가 오긴 왔습니다. 예, 뭐 주말 동안 잘 쉬시고요. 저는 내일 주식 강의 동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